자, 배꼽 소독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대부분 자 10일에서 14일 날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론이 약간 바뀌었어요. 우징이 된다, 진물이 좀 난다 그러시면 알콜로 소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기가 배꼽이 우징이 안 돼요. 진물이 안 나요. 노란 게 안 나요. 그러면 소독을 안 해도 된다는 교수님들도 많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I don't know how to put this on. It's on backwards. He doesn't have any feet. I don't know how to put that on. You're nice and clean now. 자, 기저귀 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시거든요.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기저귀 가리대가 있더라고요. 그거 꼭 당근에서 사세요. 자, 우리가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러거든요. 아이가 기저귀를 갈 때는요, 택이 밑으로 와야 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색깔이 변하면 갈아주시는 겁니다. 자, 아이한테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태양아, 엄마가 기저귀 갈게. 다리 옆으로 조금만 해주길래. 그죠? 어유 시원하겠다. 쭉 낍니다. 그죠? 근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음경 자체가 약간 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좀 보셔가지고요, 오줌이 어디로 튈지 기저귀를 조금은 느슨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배꼽이 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꼽 밑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기저귀 발진이 많이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코팅 시키는 거예요. 기저귀 발진 크림이 변이 묻지 않도록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발라주시고요. 웬만하면 물티슈 사용하지 마세요. 미세 플라스틱이니까요. 물로 닦아주세요. 자, 남자아이들 있잖아요. 음경에 요도구라고 그러죠. 요도구에 간혹 변이 묻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로 감염이 될 수 있죠. 특히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들 놀라지 마세요. 엄마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는 우리가 냉이 있죠. 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억지로 막 띄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냉에 똥이 묻는 경우는 반드시 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문이랑 요도가 가까운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요로 감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을 보면 이런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물티슈가 아니라 물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This is how you rock a baby to sleep. He's sleeping. He's about to wake up. Uh-oh. 자, 영아 돌연사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급성장기가 3주에서 8주까지가 굉장히 길고요. 요 시기가 완전히 아이들이 관략근이 잘 열리는 시기예요. 또 하나는 길게 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유식을 4개월까지 했죠. 4개월 이후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관략근이 딱 조여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돌연사가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죠, 여러분? 놀랍게도 3주에서 4주, 3, 4주에 시작해서 4개월까지가 가장 피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까지는 보셔야 되겠지만 3주에서 4주, 4개월까지는 더 집중적으로 아이를 보셔야 되고요. 단단한 매트리스에서 재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자야 돼요. 옆 침대에서 같이 자는 게 아니라 따로 침대를 놔두시고, 그죠? 아이를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캣캣캣거리면 등 쳐주셔야 돼요. 자, 우리 건강한 수면 습관 만들기 굉장히 요즘에 그쵸, 테마죠.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수유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수유를 하루에 8번에서 12번을 수유를 하잖아요. 2-3시간마다 수유를 하시다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제가 급성장기가 6 내지 8주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완전 급성장기가요. 요때가 되면요, 모유 성분도 회의 타입,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성분 타입에서 카제인 타입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훨씬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 내지 8주가 지나가면 급성장기가 어느 정도는 피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유 간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수유 간격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면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밤중 수유를 안 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밤낮을 구별하는 게 있잖아요. 밤중 수유를 새벽에 안 하는 거는 4 내지 6개월 때 안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밤낮 구별을 하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6주 이후에 밤낮을 구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 교육은 6 내지 8주 이후에 시키시는 거고요. 습관화를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아이를 재울까? 그죠? 자, 아이가 잠자려고 할 때, 졸릴 때, 그때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눈을 비비거나 막 졸리거나 그럴 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잘 자는 아이들이 있죠. 어떤 아이들? 자, 우리가 100일 이전의 아이들은 포만감에 의해서 잘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유가 완벽한 아이들, 많이 먹은 아이들이 졸리면 내려놓을 때 푹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그쵸. 먹거리가 전제가 돼야지만 우리가 어떤 수면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훨씬 수유하기가 편하고요. 4 내지 6개월이 지나면 그쵸. 밤중 수유를 안 하는 시점이 확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6개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유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밤에 수유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가 모유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그래서 이유식이 본격적으로 주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런 리듬으로 수면은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Okay, Bella. It's okay, lovey. In the wind blows, the cradle will drop. That looking glass break, Mama's gonna buy you 자, 영아산동 때문에 우리 사모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급성장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조련에서도 2주 이상 받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3주에서 8주까지, 어떤 논문은 6주까지가 피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때는 계속 가스가 많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젖 먹다가도 갑자기 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막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트름을 하고 잡니다. 돌리고요. 아니면요, 신경학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방구를 끼려고 밑으로 힘을 주는 거지. 하다 보니까 변도 모유 먹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찌릅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스쿼트 자세를 해야 되겠지. 아이들이 이런, 그쵸? 그래야지 항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안아달라고 많이 하고요. 세워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옆구리 있는 데가 팽창이 많이 돼요. 가스가 차는 아이들은. 옆구리를 이렇게 많이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을 쳐주시고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죠? 손 따뜻하게 해서 배를 문질러줬죠. 그러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그러고 애기 배는 똥배라 그랬죠. 그렇게 마사지를 오른쪽으로 해주시는 방법. 그게 굉장히 좋죠. 근데 정말 심한 아이들은 연속적으로 3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3시간 동안 계속 아프다는 거죠. 그게 영아산통의 정의입니다. This is how you swaddle. That's tight enough. Now his head's sticking out. 자, 아기 진정시키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인간은요, 두려울 때 어디로 가죠? 태아떼로 갑니다. 엄마 뱃속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 뱃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죠? 공간이 좁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삭이를 싸는 거죠. 근데 2개월 이후에는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뇌의 스냅스가 많이 또 연결이 되거든요. 2개월 전에 아이들은 속삭이를 싸시는 게 좋고요. 진정이 안 될 때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궁처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무슨 소리가 나죠, 여러분? 백색 소음이 나죠. 자궁 안에서는 엄마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죠? 물소리처럼. 그 다음에 쉬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이가 너무너무 불안하며 뱃속에서 양수해서 양수를 먹었다 뺐다 먹었다 뺐다 하죠. 그게 이제 빠는 욕구인 거죠. 그래서 공갈적 꼭지를 먹이기 전에 엄마 젖을 잠깐 물려주셔도 되고요. 그게 어렵다면 공갈적 꼭지를 잠깐 물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갈적 꼭지가 아니더라도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뱃속에서 있었을 때 양수에서 두둥실 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안고 약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요즘에 뭐라 그러죠? 스쿼트 자세. 안고 계속 앞뒤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면
자궁 안의 환경과 일치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시면 아이는 그죠, 안정감을 갖고야 진정작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성모님 잘 들어보세요. 아빠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태반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은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호르몬이 올라가죠? 모성의 호르몬이 딱 올라가는 도중에 호르몬이 한 번에 확립이 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막 널뛰기를 해요. 널뛰기를 하니까 우리 아빠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상할게요. 우리 아기 난 지 지금 1주 정도 됐는데, 1, 2주 정도 됐는데, 그때가 블루베이비. 그죠? 굉장히 심합니다. 요때가. 우리 사모님들이 비 오면 비 온다고 울고요. 비 그치면 비 그친다고 옵니다. 그죠? 우리가 호르몬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그죠? 요때 이렇게 울면 아빠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수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가 기다려줄게. 괜찮아. 자, 3주 이후가 되면 호르몬이 안정화가 좀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안정화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진다. 나는 이거보다 더 심하다. 자, 우리가 조련의 입소를 하면요, 에든버러라고요,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면, 자, 저희 보건소나 아니면은 다른 병원이나 다 오렌지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산모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바로 신랑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셔서요, 산책을 좀 하세요. 햇빛이 있는데 산책을 좀 하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면 꼭 전문가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신생아 태어났잖아요. 머리부터 볼까요? 머리가 아이들이 질식분만을 하면 어떻게 하죠? 두 개구로 쫙 겹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꽃갈콘처럼 나오는 게 몰딩이라 그러죠. 괜찮습니다. 이거 48시간 이후면 조금씩 완화돼요. 대신에 자세를 조금씩 왔다 갔다 해주면 머리 모양이 훨씬 더 예쁘겠죠. 그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지 두혈종이나 살류가 있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황달이 있을 수 있으니 염두에 두세요. 자, 우리 눈 해볼게요. 눈은요, 아이들이요, 그쵸? 눈곱이 많이 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조련에서는 잘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집에 와서 눈곱이 낀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 몸이랑 가장 가까운 게 뭐죠?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를, 자, 조금 솜에다 묻혀서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눈물새 마사지. 이 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꼭 누르셔서요, 저평골 쪽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마사지. 꼭 누르셔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돼요. 아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코로 넘어갈게요. 자, 아이는 비강이 굉장히 좁죠. 그렇기 때문에 콧소리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칵칵 이렇게 나요. 그 코딱지가 많이 껴있죠. 그래서 우리가 습도 조절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코딱지가 있어서 젖을 먹다가 하나 둘 분유 먹다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코에다가 생리식염수를 똑똑똑 떨어뜨려 주시면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뒤로 넘어가거나 해요. 자, 아이들이 딸꾹질 한다고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태아 때도 딸꾹질 하죠. 그때 걱정 안 하잖아요. 자, 딸꾹질은 왜 할까요? 아기가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고 나서 위가 딱 팽창이 되면서 횡격막에 경련이 일어나서 딸꾹질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아이가 소변을 쫙 보면서 체온 중지가 약간 흔들리면 딸꾹질 하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모자를 씌우거나 아니면 젖을 조금 더 먹이거나 아니면 울리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은 그러죠. 만약에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면 딸꾹질이 멈추잖아요. 아이들은 울리시면 딸꾹질이 멈춥니다. 자, 우리 피부로 좀 볼게요. 피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각질이 많이 벗겨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28일 동안은 매일매일 벗겨집니다.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건조한 아이다. 아니면 손발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난다. 피가 난다. 그런 아이들은 보습을 좀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하나 노란 걸 뭐라 그러죠? 황달이라고 그러잖아요. 황달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4일째, 5일째 피크로 좀 올라갔다가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의료진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기 면역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그죠? 외부 아기 집에 가면요. 외부 어르신들이 또 많이 오시잖아요. 오지 말라고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100일에 그죠? 독감 주사 꼭 맞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너무 동생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막 뽀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첫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아 태양이가 그렇게 예뻐. 아이 그래. 그러면 볼에 뽀뽀하는 거는 아니야. 그치? 팔에다 뽀뽀하자. 아우 발에 뽀뽀하니까 기분이 어때? 그렇게. 그죠? 그래서 팔로 뽀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아이가 열이 날 때 있자. 열이 38도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면 2달 전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집에서 미온수를 한번 닦아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체온 중추가 미숙하기 때문에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온수로 계속 리체크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외래가 문 열 때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열이 나면서 열이 안 떨어지고 갑자기 경련이 막 일어나요. 그거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갈 때가 있죠. 아이가 응급일 때요. 그죠? 아이가 유문 협착증이거나 뇌압이 올라가면요. 먹고 나서 우리가 울컥울컥 토하는 건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사출성으로 빡 뿜는다. 완전히 포물성으로 그어요. 그럴 때는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토물에 애기가 토했는데 녹색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담즙이 나오는 경우잖아요. 근데 변을 봤는데 하얀색 변을 봤다. 아니면은 피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이가 똥에서 피가 나오거나 입에서 피가 살짝 나온 거는요. 어떻게 보면 엄마 유두에서 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럼 병원에 가셔야 되고 아까 제가 황달이 너무 심한 경우 그죠? 그럴 때도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아이가 38도로 계속 아무리 미온수를 닦아줘도 난다. 그 다음에 아이가 경련을 한다. 그러면 꼭 소아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끝낼 시간이네요. 그죠? 우리가 사모님들 제가 2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아이의 인생이 100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의 베이비 사인, 그죠? 아이를 관찰해야지만 아이의 언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 아빠 지금 듣고 계시죠? 아빠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를 관찰하는 거, 일관성 있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쉬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잠깐 부모님들한테 맡기거나 그죠? 지인한테 맡기거나 하시고요. 잠깐 쉬세요. 쉼이 있어야지 우리가 육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부모가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